불타는 셀럽 오늘은 개그우먼 김영희 씨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영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도 네. 있을 텐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MZ 세대는 많이 모를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KBS 공채 개그우먼. 뭐 거슬러 올라가면 OBS도 저랑 인연이 굉장히 많거든요. OBS 1기였던 개그우먼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 한번 들려주세요. 저는 일단 결혼 지금 2년 차고요. 제가 21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22년에 또 출산을 하고 지금 23년을 이제 가족 완전체로 지내고 있고, 어찌됐든 좀 그간 일이 조금 방송 일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 갑자기 이제 또 방송도 방송대로 하고 있고 공연으로 좀 소문이 나가지고 이 선배님 저 선배님이 각자 공연에 계속 불러주시는 바람에 전국구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요즘 바빠져서 좋고, 한편으로 아이하고 조금 더 있고 싶은데 약간 그 감정이 계속 교차하는 것 같아요. 뭐 신혼이기도 하시고 네. 아이도 키우시고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보기엔 전혀 안 찌신 것 같은데 네. 뭐 다이어트도 하시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출산을 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게 예전 몸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을 뿐더러 예전 몸으로 돌아와도 좀 그게 마른 몸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육아를 하다가 보니까 막 살이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래선 안 되겠다. 옷이 일단 맞는 게 없고 죄다 고무줄 입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찌다 이제 발이 찌니까 신발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조금 아이를 위해서, 또 남편이 10살 어리거든요. 서로를 위해서 내 건강은 내가 지키자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했죠. 네, 뭐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네. 10살 연하 남편이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사실 뭐 그렇게 다들 뭐 좋겠다, 뭐 다른 거 있지 않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똑같고, 그 사람이라 좀 살가울 뿐이지 10살 어리다고 막 또 살갑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되게 밝은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정서적으로 좀 많이 안정을 찾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뭐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에서도 누차 얘기하지만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거든요. 저는 괜찮아도 굉장히 안 괜찮은 쪽으로 몰고 갔던 사람인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힐링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 막 수익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 해도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이 돼가지고 다들 야, 얼굴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성격이 사실 되게 꾸밈 없고 네. 정말 뭐 그냥 가식적이지 않은 성격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 구설수에 참 많이 오르셨잖아요. 정말 구설을 떠나서 오해와 오해. 그러니까 오해가 가장 많은 그 개그우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연예인들을 떠나서. 근데 그게 사실상 그 오해가 한두 개면 막 풀고 하겠는데 이게 너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나만 아니면 괜찮지라는 생각으로 지내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괜찮지 않은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되게 주변 지인들도 그래요. 진짜 차라리 그 구설과 오해와 똑같은 사람이면 살기 편한데 그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엄청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와 달리 할 말 잘 못하고요. 뭐 옷값도 못 깎아봤고 택시가 돌아가도 왜 돌아가냐 말도 못 해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성격이 겉과 제 말투와는 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들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잘 살 것처럼 이렇게 보이나 본데 저는 되게 모래알도 되게 바위처럼 맞는 스타일이라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게 너무 다행이고,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런 인터뷰 자리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위태위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의 개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큰일 날 개그들 다 많이 말도 안 되죠. 더 말도 안 되는 개그 많았거든요. 두 분 토론은 네. 그때 한번 짤이 또 SNS에 돌더라고요. 즉 이 시대에서는 할 수 없는 개그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해서 망정이지 지금 하긴 지금은 올릴 수도 없을 뿐더러 통과도 안 됐을 뿐더러 그때 이걸 했다고 해서 지금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저는 이제 겁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니까. 근데 다행히 그건 또 개그로 봐주셨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개그라고 이렇게 막 나왔는데 와 이거를 내가 했네. 이 시대 때 박영진 선배가 또 이걸 했네. 막 이런 느낌이 되게 컸어요. 그때는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사실 한 거고 그때 너무 시청자들도 많이 그냥 웃어주셨어요. 네, 웃으면서 그냥 보냈던 개그인데 맞아요. 시대가 변한 거죠. 많이 변했죠. 그 많은 오해 중에 이제 지금 남편분이 야구 선수였잖아요. 예. 그 뭐 하물며 야구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 예. 야구 무슨 응원 때문에도 한 번 욕먹으셨잖아. 그쵸. 그거는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 그죠. 그 야구를 모르고 아예 짰고, 예, 그래서 그 구단의 응원인지도 네. 모르고 이제 슬쩍슬쩍 TV에서 본 건 있으니까 응원할 때. 그래서 일부러 뭐 거기 응원도 했고 다른 또 응원도 막 붙여가지고 막 했는데 그때도 이불에서 덜덜했죠. 근데 제작진 분들도 모르셨더라고요. 아셨다면 이거는 안 된다 하실 수도 있는데 모두가 무지한 상태에서 했고 그거를 밖으로 제 입에서 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때가 처음 덜덜이었던 것 같은데 후덜덜덜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거는 남편이 따로 무슨 말씀 안 하셨나요? 남편은 몰라요. 남편은 굉장히 이제 10살 차이 나다 보니까 두 분 토론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앙대요 때부터를 좀 알고 네, 그래서 그런 건 잘 남편이 아예 그 코너를 모를 거예요. 왜냐면 야구 관련된 거라 혹시 아. 코멘트가 있으셨나 했는데 아예 모르시는군요. 네. 다른 구설수도 잘 모르시는군요, 그냥. 그냥 뭐 대충 들은 것들은 있겠죠. 오메가메 뭐 본 것들도 있겠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크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너는 그런 애가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그냥 오히려 제가 막 요즘은 흔치 않은데 그래도 한동안 계속 이렇게 DM으로 굉장히 그 안 좋은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제 하루를 망치거든요. 길게는 한 일주일 갈 때도 있고 근데 그걸 이제 막 남편한테 캡처해서 보내거나 하면 정말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얘기를 해주니까 오히려 풀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공연 쪽으로 많이 지금 나가시면 네. 정말 전국을 다 다니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따님 보고 싶거나 그러니까 그러셔서 어떻게? 이제 한창 너무 예쁠 때거든요. 서로의 감정이 교류가 되고 이제 제가 일어나면 칭얼거리는 그때는 이제 눕히고 왔다 갔다 해도 뭐 모를 입장인데 부엌을 다니고 해도 눕혀놓고 잠깐 거실만 나가도 이제 칭얼칭얼하는 그 엄마 바라기가 되니까 좀 마음은 아프지만 어찌됐든 저도 이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불러주시는 데는 마다 않고 가고 있죠. 네. 누구 닮았어요? 남편이요. 그냥 100% 남편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운동선수로 키워야 되나요? 아니죠. 이게 저랑 제 남편의 직업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능이 있어도. 그냥 뭘 해도 좋지만 네. 아무튼 운동선수, 운동이랑 개그우먼은 안 된다. 연예인은 안 된다. 그 힘든 걸 너무 겪으셔서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그냥 평범하지 않아도 되니 다른 직업을 해라.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본인이 많이 힘드셨으니까 네. 그 길을 자식은 보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인 것 같아서 좀 그쵸. 마음이 아프네요. 그쵸. 엄마가 되고 좀 그전과 달라진 점이 있으세요? 무서움이 조금 덜해진 거? 네, 저는 그전에 되게 무서웠고 어떤 상황이든 일단 피했어요. 보기와 달리 맞닥뜨리지 않았어요. 일적인 부분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거나 할 때는 도망가거나 숨었는데 엄마가 되고 나서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직 멀었지만 그때보다 조금은 강해진 거.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깨에 큰 책임감을 생기게 돼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잃을 게 생겼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릎 꿇지 못할 일도 아이가 생기면 꿇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지 공감이 돼요. 그래서 조금 생활은 내 소리를 죽이고 이때 다른 부분에 부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용기가 나는 뭔가 그런 게 바뀐 것 같아요. 네. 10년 연하 남편 뭐 똑같다 그러셨는데 네. 사실 주변에서 보면 그것도 약간 배부른 소리다. 아, 뭐 그래요?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좋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10살 연하라서 좋은 것보다 그 사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네. 10살 연하도 뭐 다 똑같진 않으니까 되게 저한테 없는 게 많아가지고 살갑고 일단 사람이 주변에 적이 없고 아니 어떻게 살면 적이 없을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 들고 가족들 되게 화기애애하고 효자고 배려심 지나치고 막 여러 가지 막 좀 이 친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라고 신기할 정도로 제가 없는 걸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10살 어리다기보다는 저 사람이라서 괜찮구나.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지인이 있는데 친한 언니의 남편분이 제 남편 경찰청 야구단 코치셨어요. 그래서 그냥 소개팅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친구가 그 형부랑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좀 서울로 온 상태고 그래서 이제 모임이 잦았죠. 저는 저대로 또 다 잃은 상태에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남는 건 시간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언니가 자주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 놀다가 알게 됐죠. 만나게 됐죠. 그 언니가 인연이네요. 그쵸. 그 뭐 해주셨어요 결혼할 때? 뭐 좀 소정의 상품권을 그때 또 저희가 그렇게 크게 형편이 괜찮지 않았어가지고 둘 다 두 분에게 상품권을 네. 그래도 뭐 액수를 떠나서 그쵸, 그쵸. 감사 인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 엄청 큰 액수를 하고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입 닦느냐, 예, 감사의 인사를 하느냐의 문제지 그쵸. 뭐 그런데. 그러셨구나. 그러면 처음에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드셨어요? 아니죠. 일단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막 아예 그리고 저는 연애를 너무 오래 KBS 개그우먼이 되고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토탈 한 11년이죠. 11년 동안 그냥 일만 하고 앞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뭐 일만 하고 앞만 보고 살아서 남자친구가 안 생긴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되게 막 사막 같았어요. 인간 자체가 사막 같았어요. 팍팍했는데 그래서 다른 저기 남자들이 다녀도 내 남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살살 이제 예쁜 말 좋은 말들을 해주면서 그것도 되게 불편했어요. 놀리는 것 같고 이게 너무 사람이 연애를 안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칭찬을 듣는 게 너무 이상해. 내가 뭐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따가 이제 만나게 됐죠. 남편의 대시로. 나중에 훗날 물어봤어요. 어디가 좋아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고 이렇게 했냐. 그래도 나름 연예인인데 했더니 이제 어두워서 밝게 해주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계속 어둡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네, 소임을 다하면 떠날려나 싶어가지고 네, 너무 밝은 척은 안 하고 있어요. 좀 이제 곤란하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보여줘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싶으실 것 같은데. 지금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가 신혼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변화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이 있게 된 삶, 있기 전 삶 이렇게 나뉘죠. 신혼은 제가 봤을 때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신혼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두 사람의 몸이 자유롭고 어디든 뭐 즉흥적으로 여행도 갈 수 있고 하물며 새벽 2시에 눈 떠서 막 집 앞을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아이가 생기고는 그게 좀 힘들죠. 그래서 저희의 신혼은 끝났다 라고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좀 어찌됐든 근데 아이를 통해서 또 웃고 하니까 또 전혀 새로운 또 삶이 다시 시작된 거죠. 네, 행복하신 게 더 중요하죠. 뭐 그죠, 신혼도 그죠. 아니다. 그것도 뭐
뭐 의미도 없는 거고 어떻게 가끔 보면. 아쉬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한창일 때 연인이었고 또 한창일 때 결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 한 번 간 적도 없고 신혼여행도 해외여행이 아니고 막 놀이공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뭐 이랬는데 어찌됐든 아이가 생기면서 또 못 가게 돼가지고 근데 한참 좀 됐죠. 100일 지나고는 어머니한테 좀 SOS 하고 부탁드리고 이제 일본을 짧게 다녀왔죠, 둘이. 네, 그게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남편이 좀 연애하면서 처음엔 10살 연하면서 정말 남자라는 생각이 처음엔 안 들은 게 자연스러울 그죠, 것 같은데 동생 갔다가 그래도 남자라고 처음 생각된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때가 이제 뭐 되게 별건 아니었는데 그 친한 그 언니네 부부 집에서 놀다가 그 언니가 이제 저희 어머니도 알고 하니까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막 감이며 과일이랑 그리고 잡지책 언니가 다 읽은 거 저 읽으라고 이만큼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들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 들고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하니까 이렇게 손등에 혈관 다 올라오게 들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데려다 주겠다고 이거 제가 들겠다고 주차장까지 내려가겠다 하는 거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내 거야라고 한 거예요. 뺏기는 게 아닌데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오지 마 이렇게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이렇게 딱 닫히는데 마치 CF의 한 장면처럼 그런 건 좀 못 하셔도 되는데 하고 이렇게 딱 닫힌 거죠. 그래서 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그래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너무 별론 거예요. 악착같이 그걸 들고 있는 게. 그래서 그때 되게 남자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 얘기를 신랑한테 하셨나요? 했죠. 그 훗날 이제 결혼하고. 신랑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때 진짜 너무 벽치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너무 그 모습이 저걸 다 들고 갈 수 없는데 좀 막 악착같이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게 좀 별로였대요. 그 모습이 되게 짠했대요, 그냥. 그래서 그러냐고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했죠. 장점은 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단점도 있나요? 남편의 단점? 네.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 거의 이제 운동만 어릴 때부터 쭉 해왔던 사람이니까 뭘 잘 몰라요. 뭐 일단 이사를 할 때도 뭐 정수기 이전 전화 뭐 그동안의 세금 정리하는 거 전기세 이런 거 남은 거 정리하는 거부터 이사 업체를 찾는 거부터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막 그런 거를 그리고 형광등 잘 무서워서 못 갈고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막 근데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하나씩 큰 아들을 키우듯이 그 형광등 가는 거, 그 다음에 칼로 과일 깎는 거. 이제 칼을 되게 무서워해가지고 과일도 안 깎았더라고요. 여태 어머니가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깎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험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상이 이러면 짜증 나거든요. 네. 연하니까 지금 귀엽고 큰아들 같은 거지. 그쵸. 만약에 연상이 그러고 있으면 이제 어머니 찾아갔죠.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하셨냐고. 혈압이 확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연하의 장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귀여워 보이고 하는 거죠.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가르치면 되죠. 사실 그건 큰 중요한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네. 사는데. 예. 근데 참외 너무 비싼데 막 살 많이 도려낼 때는 욱하죠 옆에서. 네, 저 그걸 긁고 있고 이로. 좀 서툴러가지고. 네. 앞으로 어떤 가정, 어떤 가족, 어떤 부인,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신지. 그냥 어떤 가족, 계획이 없어요. 왜냐면은 어디 가서도 이제 얘기했을 때 항상 저는 이제 한창 그 열정 넘칠 때 한창인 시절에는 항상 계획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나 뭐 어디에 가서도 항상 그 계획을 얘기하곤 했었어요.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을 많이 겪었을 때 이건 계획을 정해놨다간 좀 더 많이 아프겠다 싶어서 그냥 무계획으로 살고 있고 그냥 아이의 행복? 네, 아이가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고 살면서 맑았으면 좋겠고 밝았으면 좋겠다. 언젠가 때는 묻겠죠. 안 묻고 살 수가 없어. 하지만 가장 늦게 묻었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한 남편과 아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또한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그토록 원하는 밝은 아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조금씩 더 단단해져서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단단해지겠죠. 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계획 없이. 뭐 과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일 하셨잖아요. 네, 정말 안 해본 거 없으실 만큼 제가 보기에 다양하게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 관계가 좋으신지 선후배 관계가 좋으신지 뭐 하면 다 불러서 하시더라고 같이. 네, 다 뭐 했어요. 옛날 뭐 초창기 팟캐스트도 엄청 많이 하셨고 네. 뭐 라디오 뭐 유튜브 뭐 많이 하셨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외부 환경 내부 환경으로 사실 마음 먹은 대로 정말 안 되는 걸 그렇죠. 너무 많이 겪으셔서 맞아요.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네. 인성 부분인데 진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에도 사람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물론 뭐 PD님은 어떠시 모르겠지만 저 외에 모든 사람들이 안 좋은 일 혹은 결혼식 뭐 좋은 일 이럴 때 사람이 걸러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들이 저를 걸러낸 게 아니라 제 선에서 걸러내지는 건데 뭐 어찌됐든 저의 김영이라는 사람은 그 외부에서 저를 걸러낸 걸로 다들 그렇게 그냥 제가 어느 정도니까 저래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게 제 후배들도 가장 같이 억울해 하거든요. 저는 그 누구보다 후배들과 너무 친하고 요즘 들어 든 생각인데 선배들하고도 좀 더 정말 부침성 있게 잘 지낼 걸 막 안 좋게 지낸 거 아니지만 제가 좀 입에 발린 말이나 이런 살갑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마음으로 가거든요. 모든 관계를. 그래서 그걸 알아주는 선배는 너무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되게 금전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많은 분들의 금전적인 도움과 정신적인 지원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건데 그렇게 막 주변에 사람이 없다. 인간관계가 엉망이다가 가장 듣기가 힘든 오해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오해 다 토탈해서 제가 인성이 너무 안 좋아서 누가 없다, 누가 손절했다 이런 게 이게 살다 보면은 친한 친구도 나이가 들면 이제 서서히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그것도 연예인도 똑같은 건데 그런 부분에서 막 엄청 디테일하게 저를 찾아보시나 봐요. 요즘은 누구랑 안 좋은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되니까 되게 아직도 관심이 많으신 건가 저한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은 저희 친한 지인들과 함께 억울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기 낳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일을 다시 이제 나가셨을 때는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왜냐면은 뭐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을 할 것도 없는 게 이미 임신 전부터 단절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막 고민한 제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되게 빨리 나갔거든요. 그때 동치미였는데 근데 애기 낳고 한 달 뒤에 나갔을 거예요. 한 달 뒤인가 두 달 뒤인가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그게 좀 힘이 들었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만 일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느껴가지고 오히려 그 전에 방송을 했을 때보다도 좀 더 달랐어요, 느낌이. 에너지가 워낙 많으셔가지고 마냥 행복했습니다. 네, 사실 집에 있으면 답답하실 것 같다는 너무 생각이- 답답하죠. 네, 에너지가 워낙 많으신 편이라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3사 공중파 방송 3사의 공채 개그우먼으로 다 1차에 합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OBS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OBS, KBS, MBC MBC, KBS 이렇게. 그것도 또 다 1차에 예, 예.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KBS는 한번 떨어졌었고요. 아 떨어지셨나요? 네. KBS? 그리고는 OBS, MBC, 다시 KBS 이렇게 밟은 것 같아요. 노하우라기보다 약간 그 심사위원들이 안에 들어가 계시고 옆에 또 음악을 틀어주는 개그맨 현역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들이 다 보이지 않을 때는 합격인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근데 간혹가다 이제 누가 틀어준 사람이 보인다, 겉에 딱 보였다 하고 있으면서도 그럼 그날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붕 떠서 나 혼자 있는 느낌일 때는 무조건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
무아지경으로 예, 연기에 예, 예. 몰입하느냐 안 하느냐의 예. 차이인가요? 뭐 하고 왔는지도 나왔을 때 모를 정도가 되면 이건 100%안 떨어지는데? 라는 촉이 오더라고요. 아이디어나 이런 건 다 본인이 짜서 가셨어요? 그쵸, 그쵸. 거기는 막 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짜서 갔죠.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좋으시네 보니까. 또 두 분 토론하면서 되게 많이 늘었어요. 네, 엄청 회의도 길게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사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 굉장히 메가히트한 유행어들이 이제 그쵸. 많았어요. 네. 그 중에 이제 굵직한 거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4-5개예요. 맞네요. 맞아요. 예, 그죠? 네. 어, 뭐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아, 이거는 아. 유행어가 아닌데 이렇게 예. 있는 말을 그냥 한 건데 해주셨고 그다음에 제명이 됐어요 있고요. 예, 예. 이건 제가 너무 아끼던 아, 재산 같은 예. 자식 같은 코너고 그다음에 앙대오 있었고 이것은 무엇입니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뭐 발령기입니다 뭐 하는 이 배우 엄마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알아봐 주셨고 지금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끝사랑 때만 해도 앙대오랑 엄마 이거 몇 개가 있었고 안녕히 계세요 정태우 씨 이거 안녕히 계세요 이거 있었고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어떻게 그 공연이나 이런 데 가면 하시나요? 그런 아니요, 그게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옛날 발성이 안 나와요. 예, 그게 제가 한 건데도 불구하고 옛날 느낌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 옛날도 아닌데 코빅 10주년 때 두 분 토론을 하러 갔거든요. 네네. 그때 사망 두 분 토론이었나? 그거를 박영진 선배랑 이상준 오빠가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게스트로 10주년 축하해주러 갔는데 사람들이 표독스럽지 않다는 거야, 제가. 그때 되게 막 그 신인 패기로 되게 날카로웠거든요. 그래서 막 아이라인을 얼마나 뾰족하게 계속 그렸는지 몰라요. 그때는 아예 바탕 화장밖에 안 하고 나간 건데도 표독이었는데 지금 그 표독이 싹 빠졌나 봐요. 도끼가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녹화할 때 막 계속 도끼 있어 보이려고 막 이것저것 다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 아, 그래요? 노쇠했나 봐요. 부탁드려 보려고 그랬는데 큰일이네. 노쇠했나 봐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나요? 앙대오를 엄마 앙대오 이렇게 착한 앙대오잖아. 괜찮은데요? 아니야 너무 착해요. 이거 제가 하면서도 느껴져요. 옛날에 이렇게 단전에서 올라왔거든요. 지금 목 끝에서 올라온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돼버렸어. 괜찮은데? 그렇게 돼버렸어. 하여튼 개그계가 요즘 사실 좀 뭐 위기라고 뭐 맨날 위기라고 했지만 그쵸. 근데 뭐 좀 어쨌든 지금도 위기라고 하고 있고 뭐 말들이 많잖아요. 개그에 대한 얘기. 그쵸. 다 또 유튜브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개그 쪽은? 또 돌지 않을까요? 그건 저도 장담을 못 하겠지만 일단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 건 맞다. 유튜브가 아니라. 왜냐면 진짜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한 게 공중파에서 비속어를 한 사람은 했거나 뭐 이렇게 좀 불편한 얘기를 했거나 물론 유튜브도 불편한 얘기는 허용이 안 되지만 유튜브 세계로 오기에 조금 힘들어요. 근데 유튜브 이 언더라고 할 수 없죠. 근데 그 전에는 유튜브도 언더 느낌이었으니까 거기서 막 욕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캐릭터를 했던 사람은 공중파에서 대박이 난 사람은 또 공중파로 오기는 또 쉬워졌어요. 그 여기서 여기 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좀 알려진 사람은 더더욱 좀 힘든 것 같아요. 부캐를 한다 해도 김영희로 봐버리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TV에서 부캐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코너로 봐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찌됐든 TV 프로그램 지금 TVN 하나 남았지만 또 뭐 기사에 뜬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부활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거든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유지를 하고 그 여기는 여기대로 유튜브 세상을 또 하고 이렇게 같이 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코너가 그래도 딱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했던 것 중에는? 저는 제명이 됐어요가 앙대호는 저에게 많은 인기를 줬지만 많은 부를 주지 못했어요. 다들 막 엄청 막 많이 벌었겠지 막 하는데 그랬다면 저는 뭐 지금 뭐 건물이라도 살았겠죠.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명예는 엄청 줬으나 저를 아예 딱 정점을 찍게 해준 하지만
부는 없었다. 또 두 분 토론은 명예도 생겼고 부도 있었지만 신인이었기 때문에 부가 현저히 많지 않았어요. 이 선배들과 이런 차이도 확실히 엄연히 있으니까. 그래서 참 제가 활동했고 유행시켰고 뭐 그 당시에 인기에 비해 아직도 생계형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제명이 됐어요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오히려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매일 함에 엄청 많았거든요. 회차가. 저는 좀 생각날 때마다 미리미리 짜놓기 때문에 그때 돼서 짜지 않고 엄청 막 장면이 많고 회차가 많아서 야 이거 한 지겹지만 아니면 1년 반 하겠다라는 분량이었는데 봉숭아학당이 없어지면서 정말 뜻하지 않게 모조리 캐릭터들이 졸업을 하는 바람에 괜히 짧게 괜히 보여줬다. 오히려 네, 너무 짧았어요. 너무 애착이 갔던 캐릭터였어가지고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캐릭터는 옷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 비너스 회장이 동물원도 갔다가 산악회도 갔다가 사이클팀도 갔다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매회 의상실 가서 제가 다 골라서 작업을 해달라고 하고 막 어쩔 땐 제가 막 인형 꿰서 작업하고 했던 것들이라서 너무너무 신이 났던 야 이거 이번 주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빨리 이번 주 왔으면 좋겠다 했던 캐릭터라서 그거는 제일 애착이 가고 제일 아픈 손가락. 나중에 하여튼 유튜브에서 다시 영광을 한번 하시. 저 그거 괜찮은데요? 잠깐만요. 그거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뭐 유튜브에서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나 왜 그 생각 못했지? 몇 개 안 했거든요, 그거.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시리즈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되면 뭐 지분 떼가실 건가요? 아니 안 떼가 그냥 제가 무슨 됐습니다. 말 한마디 더. 이 부분 편집해 주세요. 출연 요청도 많이 들어오지 않으세요? 유튜브 후배들 뭐 선배들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누가 될까봐 예, 제가 많이 고사를 하고 진짜요? 그냥 안 너네 될것 같은데. 건 너네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아유. 그것도 있고 따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어찌돼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끼리 돌아요. 서로 이제 품앗이 하듯이 도와주기 때문에 아직 제가 뭐 이번에 우일 오빠도 되게 잘 돼가지고 이무희 씨도 야 너 한번 불러 이렇게 했더니 유튜브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이러더라고. 선배 거 빨리 먼저 메이드 해놔 이러더라고. 그래서 변했군 하면서 막 장난치고 했는데 어찌됐든 좀 자기네들끼리 품앗이가 있고 그리고 부탁을 했던 후배들은 제가 조금 나중에 이렇게 하고 있죠. 앞으로 뭐 혹시 하시고 싶은 무대는 있으세요? 개그 어떤 무대 해보고 싶다. 공중파 개그가 부활한다면 공중파 개그를 그러니까 꽁트를 보여드려야죠. 예, 오리지널로 가야죠. 그래서 이것저것 항시 구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 부활만 해준다면은 그렇게 해서 본업이 웃기는 사람이라 물론 제가 또 뭐 다른 예능이나 이런 것들도 뭐 무대 공연도 마찬가지고 뭐 웃음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그때 그 관객들의 웃음과 이런 거를 또 한번 받고 싶어서 느끼고 싶어서 그거 하고 싶어요. 또 그때는 길거리 나가면 그 유행어를 다 따라했던 그렇죠. 그 맞아요. 뽕이 있잖아요. 네. 약간 하여튼 다시 공중파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감독님이 네, 영화 성인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11년 동안 남자가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남자친구가. 그 긴 밤을 이제 저를 되게 많이 충족시켜줬던 장르인데 되게 막 저평가돼 있더라고요. 그 장르 자체가. 그러다 그 배우 중에 한 분 꽂힌 분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지? 막 할 정도로 꽂혀가지고 제가 DM을 보냈었죠. 근데 하필 동갑이었고 그래서 야 나는 너가 야 왜 우리나라는 왜 성인 배우가 따로 분리돼 있는 거야? 난 네가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너는 연기파다.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너를 데려다가 거의 뭐 뮤즈처럼. 그래서 그 친구와 이제 출연이 아니라 저는 이제 감독으로 몇 작품을 했죠. 하고 어찌됐든 그 친구는 영화도 짧게지만 나왔고요. 예능도 저랑 같이 했고
그리고 또 뭐 하나 뭐 미팅도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해요.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스탑 상태인데 주어진다면은 또 계속 할 생각이에요. 감독님의 페르소나를 찾으시고 네. 너무 재밌어요. 영화 말고는 또 혹시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뭐 그런 거 하고 싶고 공연 계속 앞으로 쭉 더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는 더 큰 바람은 없습니다. 하고 있던 공연 열심히 자리 잡는 거 그리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제가 하고 있는지를 많이들 모르세요. 현역 중에 저 혼자 유일하게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많이들 오셨다가 그만두셨고 전 지금 한 5년, 4년 차인가 5년 차인가 쭉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종로에서도 펍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단독 전국 투어를 한번 해보는 게 꿈이죠.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남편과 네. 딸에게 영상 편지를 어, 짧게 영편. 네, 네. 찍어주세요. 딸 그리고 나의 남편 어찌됐든 간에 태어나 보니 엄마가 김영희 결혼해 보니 아내가 김영희인데 앞으로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더 바라는 건 없고 내일이 조금 더 행복하고 또 내일이 조금 더 행복하고 이렇게 살고 싶고 어찌됐든 엄마는 둘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볼 거야. 그러니까 서로 믿고 화이팅하자. 아니 자랑스러운 부인이자 엄마인데 무슨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또 겸손을 또 좀 해줘야죠. 또 팬들께도 마지막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제 팬을 하느라 얼마나 또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제 팬분들은 또 막 이렇게 MBTI이신 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득히 이렇게 저를 지켜봐주고 한 번씩 이렇게 쓱 다가오셨다가 쓱 이렇게 또 멀리서 지켜봐 주셨다가 이런 느낌인데 저는 사실 굉장히 큰 힘이 되고 큰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제 팬으로서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재미나게 웃음 많이 들으면서 살 테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 더 그 자리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